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강드림 기출문제 지문 매일정리 노트 해설 강의 드리겠습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인데요.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두 번째. 개발행위가 도시권 관리구역과 성장 관리구역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심사하는 기준 한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그 허가 신청된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 납니다. 우리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도 미만이야 형질 변경 허가 가능하고요. 보존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도 미만이어야 되고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도 미만의 개발이 나잖아.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이가 이렇게 도시권 관리구역이나 성장 관리구역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3번. 환경오염 방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경우 조건부 허가죠. 자, 환경오염 방지 조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네, 개발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죠. 이것도 참 중요해요. 네. 다음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구역 수립이 없다면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걸 바꿔가지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개발밀도 관리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나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맞죠? 그럼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 즉 개발을 관할시 정부청이 관리할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 중에서 녹관농자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법상 성장관리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50% 이하 부분에서 금표를 따로 정할 수 있죠. 네. 용적률,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 용적률은 얼마죠? 용적률은 125% 이하, 금표율은 50% 이하 부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암기를 요합니다. 7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맞습니다.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항상 비교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초과는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고 신축, 정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신축과 정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후부터 몇 개월 내에 부과하죠?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과 정축이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과 대상, 납부 시기, 부과 시기, 납부 시기까지 구분해서 암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 9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그죠?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구역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도시구역 단계에서 그 도시 지하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에 전신주가 솟아서 거물줄처럼 공중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마라. 그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 법상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